하지만 권태기도 갱년기나 사춘기처럼 자기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휘리릭, 안녕하세요. 연애파라몰의 파람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권태기일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둘 중 하나만 권태기라고 느껴도 둘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큰 폭풍을 맞이하죠. 하지만 빨리 권태기임을 깨닫고 서로 노력하면 이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어요. 남자들은 마음이 식었을 때, 권태기일 때 어떤 행동들을 보일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자기 의견이 없어진다. 권태기는 마음이 식은 상태죠. 즉, 예전만큼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여자친구라고 해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거나 음식점을 정하거나 뭔가를 같이 할 때 자기 의견이 없어지고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라고 말하며 결정권을 최대한 상대에게 넘겨요. 예전에는 어떻게 데이트할지 같이 알아보기도 했고 때로는 직접 계획을 하기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무조건 여자친구에게 결정권을 넘기고 여자친구의 결정에 따르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면 권태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귀는 상태이기에 만나고 데이트는 하지만 마음이나 의지나 열정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니까요. 두 번째, 직설적 발언. 권태기가 오면 남자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해져요. 아니, 사실 자기 자신에게만 신경을 써요. 즉,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귀기 초반이나 예전에는 많이 먹는 걸 귀엽게 봐주기도 했고 살이 쪄도 귀엽다고 해주고 나를 이쁘다고 많이 말해줬었는데 권태기가 온 시점부터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귀엽게 보이지 않고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상대방의 기분을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직설적으로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좀 해, 좀 꾸미고 다녀라, 조신하게 좀 먹어라 등등의 말들로요.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의 기분은 상관 쓰지 않는 거죠. 이러한 지적이 아니라도 모든 표현에 있어서 막말까지는 아니라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져요. 여자친구는 갑자기 바뀐 말투나 행동에 상처도 많이 받지만 남자는 이걸 잘 인지를 못해요. 바뀌었다고 말해줘도 솔직히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말투가 직설적으로 바뀌었다면 충분히 의심해 보셔도 돼요. 세 번째, 약속 횟수. 마음이 식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만남의 횟수, 약속의 횟수가 주는 거예요. 심지어 약속했던 만남을 취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권태기란 남자친구에게 1순위였던 여자친구가 뒤로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계속 뒷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랑의 약속보다 부모님과의 약속보다 훨씬 더 뒤로 밀려나요. 그러면서 결국 만남의 횟수는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오히려 여자친구랑의 약속보다 친구랑의 약속 횟수가 더 많아진다면 충분히 권태기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거짓말과 핑계가 늘어난다. 앞에서 말했듯이 순위가 계속 뒤로 밀려나면서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 만나기 싫다, 만나기 귀찮다 라고 말은 못하고 계속 거짓말과 핑계를 대요. 처음에는 믿어줘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여자친구 눈에도 당연히 보이죠. 내 순위가 뒤로 밀려났다는 것이. 그리고 나를 귀찮아한다는 게. 다섯 번째, 스킨십. 마음이 식었는지 권태기인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잘 안 하려고 하거나 거부를 하고 심지어는 잠자리조차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는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그리고 고자가 아닌 이상 대다수의 남자는 스킨십을 좋아하고 잠자리도 좋아해요. 근데 원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스킨십이 갑자기 소홀해졌다면 권태기일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만큼 너무 익숙해져서 흥미를 잃은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권태기 중에서도 심각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연락 횟수가 줄어든다. 여성분들은 연락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락을 잘 못하는 걸 이해 못하는 여성분들도 많고 연락하는 게 쉬운 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연락하는 것도 분명 신경을 써야 되고 남자한테는 연락하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연애를 하면서 연락이 중요한 요소이기에 원하는 만큼 자주는 아니라도 노력을 했는데 이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 의심해 볼 만하죠. 일곱 번째, 비용 문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돈을 쓰는지 보라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남자는 좋아하는 이성에게 돈을 아끼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연애를 하면서 남자 여자가 아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쓰고 그게 아니라면 서로 부담을 하면서 연애를 하죠. 그래도 비슷한 경제 수준이라면 남자가 더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남자가 돈을 아끼는 모습이 너무 눈에 띄게 보이거나 돈이 없다라는 말의 횟수가 갑자기 늘어난다면 권태기일 확률이 커요. 그만큼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며 쓰는 돈이 아깝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사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는 남자친구와 대화를 통해 정말 어려운 건지 나한테 쓰기 아까워서 그러는 건지는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 꾸미지 않는다. 연애 초반에는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옷도 멋있게 입고 머리도 만지고 화장도 좀 하고 하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추리닝을 자주 입고 머리도 안 만지고 모자만 쓰고 이런 모습이 늘어난다면 권태기일 수 있어요.
물론 권태기가 아니라 연애 기간이 오래되면서 서로 편해지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남자가 마음이 식었을 때, 권태기일 때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권태기란 것이 둘이 동시에 오는 경우보다 한 사람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권태기가 오지 않은 쪽이 엄청나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하지만 권태기도 갱년기나 사춘기처럼 자기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권태기의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다면, 헤어질 만큼의 정도가 아니라면 오히려 가엾게 봐주고 이해의 범주를 넓히고 서로 노력을 한다면 파도가 친 뒤에는 잔잔함이 다시 찾아오듯이 분명히 권태기도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권태기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권태기라도 헤어질 생각이 아니라면 권태기임을 인정을 하고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제 주변을 보면 남자가 권태기를 느껴서 결국에 헤어지면 결국엔 남자가 엄청 후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여자의 마음은 떠난 상태죠. 그러니까 권태기란 불강력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둘이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래요. 저 파람이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의 연애에 파란불이 뜨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비리릭.